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 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법규 저희 주유취급소 기준으로 한번 보기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쪽에 갔을 때 이제 취급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유취급소. 그죠? 제가 예전에도 주유취급소는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그러면 주유취급소 기준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요 공지였죠, 그죠? 그래서 주유공지와 뭐가 나와요? 급유공지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급유공지도 뭐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시험 문제는 무슨 공지가 나온다? 요거. 그래서 고정 주유 설비 주의에는, 그죠? 주유 설비 주의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그죠?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얘 이름을 무슨 공지라고 얘기한대요? 주유공지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15에 6이에요 하셨죠? 그래서 너비가 15, 길이가 6m. 자, 그리고 고정급유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엔 고정급유 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 바닥은 그리고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해야죠, 그죠? 공지 바닥은 주위의 지면보다 높게 하고, 아니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 해라. 맞습니까? 그래서 새어나온 기름, 그 밖에 액체가 공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라던가 집유설비, 그리고 유분리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 장치. 됐나요? 그리고 표지 및 게시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판 및 황색 바탕의 흑색 문자로 주유 중 엔진 정지. 제가 요 색깔 잘 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어차피 표지나 게시판 같은 경우는 별 말이 없으면 바탕 백색, 그죠? 문자 흑색, 그게 가장 기본인데, 여기 지금 가보면 주유 중 엔진 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 같은 경우는 색깔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주유 취급소에는 설치할 수 있는 탱크가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설치할 수 있는 탱크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 주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를 위한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가 몇만 리터? 5만 리터 이하. 이 5만이야, 여러분들. 급유도 5만입니다. 아셨죠? 자, 보일러 나오면 얼마예요? 만입니다. 만. 그리고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는 2000리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숫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폐유라고 얘기해요. 뒤쪽에서 계속 폐유, 윤활유 등 얘를 그냥 우리가 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고정 주유 설비 또는 고정 급유 설비에 간이 탱크를 직접 접속할 때는 몇 기 이하? 3기 이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탱크는 옥 외의 지하 또는 캐노피 아래의 지하에 매설을 해줘라 라는 기준도 있어요. 원래 책 같은 책에 가보면 뭐 그런 기준도 있고, 자, 중요한 게 고정 주유 설비와 고정 급유 설비에 가보면 그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올해 시험이 여기서 나왔죠, 그죠? 근데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1번 기준 중요하죠. 고정 주유 설비나 고정 급유 설비 주유관 길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름이 나가는 이 호스 부분, 그죠? 요거 쭉 피면 내가 몇 메타라고 그랬어요? 5m. 현수식은 지면이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반경 3m. 맞습니까? 그러니까 현수식 나오면 0.5에 3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식이 이렇게 매달아 쓰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주유건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지면 위에 0.5m 올리고 얘를 반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죠? 반원으로 돌렸을 때 여기가 이 반경이 몇 메타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3m 이내에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 그 끝에는 정전기 제거, 당연히 여러분들 주유소에는 정전기 제거 설비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올 만한 게 이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잘 나온다 그랬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유 설비와 급유 설비 기준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유 설비는
주유 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까지는 4m. 그죠? 주유입니다. 주유는 도로까지는 4m 이상의 거리를 둬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부지, 담, 건축물이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뭐 그냥 벽이라고 할까요? 어차피 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지 경계선 담 벽. 여기까지는 몇 메타? 2m. 근데 개구부가 없는 벽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1m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주유에 대한 기준이고요. 자,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이제 급유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맞죠? 근데 어차피 급유 같은 경우도 도로까지는 4m예요. 여기는 뭐 동일하게 간다라고 했고요. 4m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부지 경계선과 담만 나와요. 처음에 부와 담만 나오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1m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1m. 자, 벽까지는 똑같아요. 벽은 2m. 만일 개구부가 없으면 1m. 그렇죠?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맞죠? 그러면 결국은 다른 건 뭐야? 지금 여기 갔을 때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얘네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주유든 급유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빵꾸 뚫어놓고 여러분들 채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유 설비와 급유 설비가 같이 있다면, 그죠? 주유는 어차피 차에 넣는 거고, 기름을. 그 외의 목적으로 기름을 사용하는 건 급유라 그랬죠. 그래서 고정 주유 설비와 급유 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라. 맞죠? 요거 4m도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유 설비와 급유 설비에 대한 기준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건축물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유 취급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가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유 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강목의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은 건설할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딱 설치할 수 있는 것들 정리를 좀 해주셔라. 그래서 주유나 등유 경유를 옮겨 닫기 위한 그냥 작업장, 그러니까 기름을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그리고 사무실 있죠. 그죠? 가보면 사무소, 그리고 작업장. 근데 이 작업장이 뭐를 위한 거냐면 요걸 위한 거. 점검, 차량 점검이나 정비를 위한. 그리고 요것도 작업장인데 얘는 세정이죠. 즉 세차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유 취급소 출입하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점포. 그리고 휴게 음식점. 우리 그냥 이제 차 타고 뭐 예를 들어 좀 있으면 이제 또 추석이죠.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당연히 한 번씩 뭐는 들려줘야 돼. 휴게소는 한 번씩 들려줘야 되잖아. 국룰이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이제 감자도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휴게소 갔을 때 주유소와 같이 이제 설치가 된 경우가 있다고요. 특히 주유소와 요 편의점 있죠. 그 편의점이 휴게 음식점이라 그랬잖아요. 설치 많이 되죠. 그죠? 또는 전시장이나 주거시설. 맞습니까? 근데 이 주거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주유소 주인만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충전 설비도 많이 설치하죠. 그죠? 전기 충전 설비도 많이 설치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맞나요? 자, 그리고 다음 가보면 사무소라던가 작업장, 점포 휴게점 또는 전시장. 자, 여기는 바닥 부분 면적 합이 몇을 초과할 수 없다? 1000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직원의 자가 출입하는 이런 용도를 가진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기준도 있다. 자, 됐고요. 그리고 건물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 창미 출입구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면 나와 있고, 그리고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 외 유리를 사용하면, 자, 여기 특이하게 망입도 들어가 있지만 특이하게 강화유리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께는 창 8mm 이상, 출입구는 12mm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의 두께를 지금 정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점검 정비를 행하는 설비.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보십시오. 점검 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고정 주유 설비로부터 4m 이상 거리를 띄고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띄워줘라.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들이고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 조금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정을 행하는 설비가 나와요. 세정을 행하는 설비. 결국 우리가 이제 세정이라고 하면은 세차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와 있냐면 증기세차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불연 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고정 주유 설비로부터 4m. 됐나요? 자, 근데 증기세차기가 아니다. 그럼 고정 주유 설비로부터 4, 그리고 도로로부터 2,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뜨려라 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기세차기 같은 경우는요, 이 기준이 없죠. 도로 기준이 없죠. 그죠? 도로 기준이 없으니까 증기세차기 외의 기준만 도로 기준이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자, 주유형 간이대기실을 만들 수 있대요. 이런 것도 숫자니까 잘 보십시오. 불연 재료로 하고 고정식 차량 출입 및 주유 장애에 주지 않는 장소,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 그 간이대기실 넓을 필요 없겠죠. 그죠? 한 2.5m 제곱 이하로 해라. 이하로 해라.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 구조에서 또 시험 문제 기출에 가끔 이제 보기로 등장하는 게 이 담이나 또는 벽의 높이인데, 주유 취급소 주위에는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 그러니까 여기 주유소 같은 데 가보면 차가 뭐 이쪽으로 예를 들어 들어온다? 그럼 여기 한쪽이 담이나 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높이를 몇 메타로 쌓을 거냐라는 거죠. 이게 2m 이상이래요. 그래서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방화상 유효한 유리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도 있는데, 그냥 저는 높이 정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요즘 또 많이 설치하는 게 셀프 주유소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특례 기준이라서 저는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 셀프 주유소에 대한 특례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주유 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 노즐의 수동 개폐 장치가 개방 상태에 있을 때 당의 수동 개폐 장치를 일단 폐쇄를 한번 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해라.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주유 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이 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정지가 돼야죠. 이런 것들 수동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라. 주유 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가 가득 찼대요. 그러면 자동으로 정지. 주유 호스는 200kg 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요거 이하. 됐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오임 방지.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오임 방지. 그리고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 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이 경우 연속 주유량 및 주유 시간의 상한은 몇 분 이하로 한다 해가지고 시간이 지금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휘발유가 여러분들 다른데 100리터에 4분. 이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제가 예전에 정규만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경유 기준도 요게 600리터에 12분. 조금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100에 4분이고 요거 6배에 3배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셔도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뭐에 대한 거 여러분들? 주유량에 대한 게 좀 바뀌었습니다. 주유량에 대한 거. 급유 설비는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급유 설비는. 근데 이게 급유량 상한도 있긴 해요. 급유량 상한도 있긴 한데, 그냥 읽어보시고 주유량 정도만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서 넘어가셔도 충분히 문제가 나왔을 때는 푸실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유 취급소는 심플하게 일단 요 정도 정리를 꼭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많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최대한 줄인 겁니다. 최대한 줄인 거고 요 정도 보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뒤쪽에 가보면 이제 기본 OX가 나오는데요. 주유 취급소의 고정 주유 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 길이 6,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보유. 오케이. 주유 취급소에는 황색 바탕의 흑색 문자로 주유 중 엔진 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맞죠?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낮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높게 해야지. 높게. 맞죠, 여러분들? 4번 고정 주유 설비 또는 고정 급유 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는 쭉 폈을 때 5m, 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이 0.5m, 수평면에서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짐을 중심으로 반경 3m. 그리고 정전기 제거 들어가 있죠. X.
고정주유 설비와 고정급유 설비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로 가겠습니다. 기출 OX. 고정급유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고정급유 설비의 호스기기 주유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우리 그래서 주유 설비나 급유 설비나 다 공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주유 공지였고 급유 공지는 따로 그런 건 없었어요. 숫자는 따로 없었죠. 공지의 바닥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등이 공지의 내부로 유출돼. 내부로가 아니죠. 외부로. 배수구 지비설비 유분리 장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유 취급소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3m 이상의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이 아니고 이죠. 맞습니까? 4번. 고정 주유 설비 또는 고정 급유 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는 5m 이내로 한다.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 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수동이 아니고 자동. 6번. 주유 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 노즐의 수동 개폐 장치가 개방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해당 수동 개폐 장치를 일단 폐쇄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고정 주유 설비는 고정 주유 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OX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주유 취급소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판매 취급소가 나와 있는데, 판매 취급소도 마찬가지야.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최근에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판매 취급소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종 판매 취급소가 있고 2종 판매 취급소가 있는데, 나뉘는 기준은 거기에 저장되는 지정 수량의 몇 배 이하를 취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만일 20배 이하를 취급하고 있다. 그럼 1종 판매 취급소고, 40배 이하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 2종 판매 취급소가 되는데, 자, 1종 판매 취급소 20배 이하짜리에 가보면 건축물 몇 층에 설치하래요? 1층에 설치하래. 그죠? 20배 이하부터 정리하시고 1종 기준이에요. 1층에 설치한다. 그리고 제조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뭐를 설치하래요? 표지 및 게시판.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똑같았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건축물 구조는 내화나 불연으로 하래요. 그죠? 판매 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만약 판매 취급소가 아닌 부분이 같이 있으면 꼭 어떻게 해주래요? 격벽으로 나눠주래. 그래서 그 격벽을 내화 구조로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 천장보는 불연재료로 하래요. 천장보는 불연재료로 해라. 그리고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 구조, 상층이 없는 경우는 지붕을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종 판매 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창 및 출입구는 60분 플러스 60분 또는 30분. 유리 사용하면 망입. 그죠? 이런 것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저는 이 배합실 기준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숫자가 좀 많거든. 그래서 바닥 면적 6에서 15 배합실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화 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구획, 내화 불연 벽.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지비 후.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시계 설치해 주래요. 그죠? 그리고 문턱 높이는 0.1m 이상.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를 해줘라.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종입니다. 2종. 자, 2종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조소 기준에 따라 표지와 게시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창매 출입구 기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1종하고 동일한 것, 1종하고 동일하다.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위험물 배합실 기준까지. 그래서 요 4개는 1종하고 동일하게 가는 기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가 이제 2종만 들어가는 기준이거든요. 여기는 참고 삼아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종 판매 취급소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이 들어가더라. 근데 저는 공통 기준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 2종이 동일하게 쓰는 기준들이 있다. 그 동일하게 쓰는 기준들을 조금 정리를 잘 해주셔라. 특히 배합실 기준은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OX 가보면
1종 판매 취급소가 2종 판매 취급소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죠. 왜냐면 양이 더 적으니까. 2종 판매 취급소는 1층. 오케이. 위험물 배합실 출입구의 문턱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1.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준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배합실 기준 잘 보시라고 했었고 1, 2종 기준 같이 쓰는 기준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송 취급소 기준인데 이송 취급소도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지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약된 표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와 있냐면 이송 취급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장소. 철도 및 도로 터널 안, 그죠?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 도로의 차도, 길 어깨, 중앙 분리대, 호수 저수지 등으로 수리 수원이 되는 곳, 급경사지역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설치를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쭉 보니까 여러분들 나올 만한 게 그 배관 설치 기준이 있죠.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만일 어차피 이상 취급소는 뭐를 통해서 이제 이송이 되는 거야? 위험물이 폐관, 그죠? 송액관, 송유관을 통해서 이제 배관 위험물이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에 만일 배관을 매설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안전거리 같은 거 있죠. 특히 건축물, 지하간의 건축물 제외했을 때 1.5m 이상, 지하가미 터널은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수도시설로부터는 300m, 그죠? 2번, 3번은 누설 확산 방지 조치가 되면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 정도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뭐에 대한 거리예요?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 자, 그리고 나서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로부터 0.3m 이상의 여유를 보유를 해줘라. 배관 외면이라는 건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요 겉표면이죠. 그죠? 겉표면. 그리고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들은 0.9m, 그 밖은 1.2m. 그죠? 뭐 요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오긴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배관은 집안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적절한 깊이, 뭐 깊이가 몇 메타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배관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 20cm 이상을 설치를 해주래. 근데 자동차 등 하중이 없는 경우는 10cm로 할 수 있고, 배관 상부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cm, 하중이 없는 경우는 20cm. 그쵸?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하부일 때와 상부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하중이 없을 땐 조금 더 얇게 해도 되는 거고, 얇게 해도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배관 설치 기준 중에 지하 매설 기준이고요.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 기본 원칙은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 하중에 의해서 여기에 영향이 많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은 장소에 매설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외면으로부터 도로 경계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보호판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호판이거든요. 시가지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 외경보다 10cm 이상 넓은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의 판을 배관 상부로부터 30cm 이상 위에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 그 외 기준에 가보면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5,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과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시가지 외는 1.2m.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제가 많이 보진 못했어요. 이 이송 취급소 기준은. 아셨죠? 근데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라는 거. 됐죠? 뭐 그 외 기준 더 있죠. 그죠? 다음 가보면 제가 5개를 다 넣어놨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숫자 위주로 동그라미 치시면서 한 번씩 보십시오. 그리고 원래 철도부지 기준도 있어요. 철도부지 기준도 있고요. 뭐 지상에 설치하는 기준도 있고요. 해저에 설치하는 기준도 있고요. 해상, 도로 횡단, 철도 및 횡단 매설, 하천 등 횡단 설치.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 제가 한 문제 같은 걸로 이제 한 문제씩 구성을 한번 해보든가 할 테니까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일반 취급소 기준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일반 취급소 기준이 별표 16에 있거든요.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숫자들은 한 번씩 꼭 보십시오. 숫자들은 한 번씩 꼭 보시고요. 법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별표 17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7. 여기가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진짜
안 나왔거든요. 이 뒤쪽은. 근데 최근에 진짜 낼 게 없나 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별표 17에 가보면 우리가 제조소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이렇게 3개예요. 아셨죠? 일단 그것부터 알고 계셔야죠. 소화설비, 경보설비, 그리고 원래는 이게 피난구조설비인데 피난설비라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어차피 이게 구조자는 뭐 뺀 이유가 뭐냐면 구조하는 설비를 설치하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피난에 도움되는 이제 유도등 정도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첫 번째 소화설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소화설비 기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소화에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제조소 등마다 어떤 제조소 등은 끄기 힘든, 어떤 제조소 등은 그거보다 조금 더 끄기 쉬운, 또 더 쉬운,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에 따라 제조소 등을 3개로 분류한다고요. 그래서 난이도 1등급, 그리고 난이도 2등급, 난이도 3등급. 근데 가장 끄기 어려운 데가 몇 등급? 1등급. 진짜 여러분들 혹시나 1등급에 대한 제조소 등 구분하는 문제라던가, 또는 1등급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기준, 이런 기준들은요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 많아요. 아셨습니까?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의 제조소 등, 그리고 2등급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3등급이라던가 또는 3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다 보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게 여러분들 설치 기준이 요번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소화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도 있고요. 뒤쪽에 가보면 경보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피난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보실 거면 설치 기준 봅시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만일 얘를 여기다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바닥 면적 100제곱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그냥 소화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면적 100제곱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주래. 아셨죠? 근데 전기 설비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기 배선이나 조명기구, 이거는 제외한다. 이런 기준도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100제곱이에요. 100제곱. 그래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이면 수동식 소화기를 나는 100으로 나눠서 5개를 설치를 해두는 거예요. 전기 설비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소요 단위와 능력 단위라는 게 나와요. 자, 소요 단위는 위험물 양의 기준 단위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공작물 규모나 또는 위험물 양에 따른 기준 단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소 등에 불을 끄려면 몇 단위가 소요가 되는지 우리가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요 단위에 대응하는 소화 설비의 소화 능력 기준 단위래요. 그러니까 이 능력 단위는요, 제조소가 정해주는 거, 제조자. 아셨죠? 제조소가 아니고요, 제조자. 그러니까 내가 소화기를 만든 사람이 이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몇 단위입니다 라고 정해져서 나온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소요 단위.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시라고. 소요 단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 단위 계산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이 외벽이 내화 구조다라고 하면은 연면적을 100제곱마로 나눠서 1소요 단위로 하겠대요.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니면 50으로 하겠대.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화 구조냐 내화 구조가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이라는 건 바닥 면적 총합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조소나 또는 취급소인데 내화 구조냐 내화 구조가 아니냐에 따라 100에 50. 그죠? 자, 이번에는 저장소예요. 저장소. 이게 어차피 절반씩이거든요. 외벽이 내화 구조면 150. 그죠? 여기는 75.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외워두시면 돼. 재나, 쉰대, 내화 구조래. 그럼 여기가 100이잖아. 맞습니까? 근데 내화 구조가 아니래요. 기타라고 하겠습니다. 50이래. 그리고 그 다음 저장소에 저장소. 여기 두 개 더해요. 그냥. 더하라고 여러분들. 15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내화 구조죠. 기타는 절반이라 그랬죠. 어차피. 7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구하는 방식이라고요? 소요 단위를 구하는 거예요. 소요 단위. 제조소 등의 5개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 내화 구조로 간주를 하고 최대 수평 투영 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위 규정에 의한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위험물은 지정 수량 10배를 1소요 단위로 선정을 하겠대. 위험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 위험물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물 지정 수량 10배를 1소요 단위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요 소요 단위와 능력 단위 요번에 요 계산하는 문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요 숫자가 나온 거니까 이제 숫자를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아셨죠? 자, 그리고 옥내 소화전 기준이 있고요. 옥외 소화전 기준이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이 있고 물분무 소화 설비 기준이 있고 그리고 뭐 보행거리 기준이 있는데 옥내 소화전 기준에 가보면 이런 수평거리 기준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이게 5개네요. 5개 7.8. 야, 1분당 260이네. 이게 일반적인 그냥 건물 옥내 소화전이면 제조소 등이 아니고 얘가 130리터 민이거든요. 그리고 압력도 0.117이죠. 지금 다른 거야, 지금. 그리고 단위도 여기는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메가로 바꾸면 한 요 정도 되거죠. 0.35.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7.8이 나왔잖아요. 그죠? 7.8.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30분을 곱했다라는 거예요. 30분. 저장량에다가. 30분 동안 쓸 양을 저장을 하고 N개수도 5개예요. 그죠? 우리 소방시설론에서 배웠던 거. 예전에 학개론 때. 자, 그리고 5개 소화전은 4개에 13.5인데 압력은 동일해요. 근데 이게 다르네. 이게 일반적으로 건물에 설치하는 5개 소화전은 여기가 350이에요. 그리고 압력이 0.25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이것도 30분 기준이에요. 30분. 네, 요 정도 조금 보시면 좋고요. 스프링클러 설비에 가보면 수평거리가 1.7이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거면 하나 방호구역을 150으로 하고 폐쇄형 헤드는 30개. 그죠? 개방형은 설치 개수에다가 뭐 2.4를 곱하고 방삽, 방수량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물분무 헤드는 방사구역이 150제곱 이상은 대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걸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미 소요 단위는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뭐예요? 경보 설비. 그래서 우리가 경보 설비를 설치할 때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뭐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냐면 경보 설비를 꼭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멘트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신에 뭐는 제외한데요. 이동 탱크 저장소엔 설치하지 않겠대. 아셨죠? 10배 이상이 10배 이상 제조소 등. 자, 그리고 경보 설비 종류 암기, 자탑. 보이십니까? 자탑. 그리고 자속. 비경, 확성장치, 맞습니까? 탐속경 확방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꼭 암기를 해주십시오. 근데 전체를 먼저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외하는 거 없어. 다 포함이야. 휴대용도 포함, 벨이나 경종 포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서요.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가 물분무 등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경보 장치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보 설비 설치된 걸로 본다.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제조소 등별로 설치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 수량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탐을 설치해야 되는 곳들이 나오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가 보면 이런 데 있죠. 주유 취급소. 그죠? 그리고 소화 난이도 1등급의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 자탐. 요 정도 동그라미 치시고 5개 탱크 저장소는 꼭 보십시오. 자탐 설치하는 기준. 특수 인화물이나 일석유류, 알코올류가 저장 취급하는 탱크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일 때.
아시죠? 꼭 보세요, 요거는. 그리고 1호 내지 4호의 자탐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쪽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10배 이상일 때는 이것 중에 1종. 아셨죠? 자탐 설비, 비상경보 설비, 확성 장치 또는 비상방송 설비 중 1종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예전에 나왔을 때는 이것만 알면 풀 수 있었어요. 요 위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빼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 자, 그리고 자탐 설비는 어떻게 설치하냐? 경계구역 기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500제곱 이하이면서 봐봐 여러분들, 이게 잘 보시면 경계구역은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둘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하래. 오케이, 원래 그랬죠. 원래 일반 건축물에서도 그랬어요.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제곱 이하고 당의 경계구역이 2개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 경사로, 승강기,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엔 괜찮대. 이거 일반 건축물에도 우리가 500이란 기준이 있긴 했거든요. 2개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 이하면 우리 그냥 한 개 경계구역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뒤에 단서가 좀 붙긴 하죠. 대신에 여기 가보면 이런 거 보십시오.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으로 하래요. 똑같죠?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습니다. 50m. 근데 광전식 분리연감지기면 이게 100m까지 늘어난대. 2배로. 그리고 주출내면 1000제곱. 똑같네요. 이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비상전원 설치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상전원 설치해라. 자,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난설비 기준, 이것도 최근에도 또 시험 문제가 나왔죠.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해줘요. 유도등. 옥내 주유취급소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를 해줘라. 그리고 이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를 해줘라. 맞습니까? 그래서 2층 이상의 부분 잘 체크하시고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그죠? 그리고 2층 이상으로부터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계단, 출입구에 유도등 설치. 이런 기준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유도등에도 비상전원 설치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준은 언제든지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맞죠? 주유 취급소 중 건축물의 3층이 아니고 몇 층? 2층. 그죠? 맞습니까? 자, 세 번째, 지정 수량이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경보 설비. 오케이. 이동 탱크 저장소 제외.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 설비를 설치한다. 소화활동 설비 설치하지 않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5번. 요거는 왜 틀린 거야, 여러분들? 외벽이 내화 구조일 때 연면적이 100제곱을 소요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150이라 그랬죠, 저장소는. 그죠? 제조소나 취급소가 100에 50 이런 식으로 갔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50이어야 되는데 100이 아니다.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별표 18입니다.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별표 18부터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죠. 근데 최대한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이제 만든 책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표는 요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내용을 내가 보지 못할 거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별표 18,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별표 19 볼 것들만 조금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